안녕하세요. 우리 한양 재준이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산책을, 아이들은 학교로, 부모님들은 아이 챙기랴, 일 챙기랴 바쁘기는 하지만 봄날처럼 따뜻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우리 시범한양 아파트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양 재준이는 소유주 소통 2호로 25년 재건축 지구지정 예상 상황과 선정을 위해 우리 한양 소유주분들이 우리 재준이와 함께 만들고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각종 정보로부터 25년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일정입니다. 첫 번째, 6월 이후 도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 임의단체인 재준이가 법적 공식단체인 재건축추진위원회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첫 번째는 법적 공식단체로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매몰 비용 문제, MOU를 빙자한 업체 알박기, 비용 및 선거의 투명성이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정비업체와의 재건축 지원을 위한 공식업체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깜깜이가 아니라 정식 제안서와 제안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양 소유주가 스스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위가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 소유주의 통장에서 지출됩니다. 즉, 6월 추진위 설립부터는 우리 소유주 책임과 부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므로 추진위를 위한 동의서와 위원장 투표의 신뢰와 능력을 중심으로 반드시 투표하셔야 합니다. 추진위와 함께 5월 7월경 25년 특별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한 기본지침이 발표될 것이며 주민제한 접수는 4분기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년 선도지구는 전문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동의서를 통한 주민들의 재건축 참여 의지와 정부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단 두 가지의 내용으로 단순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시범한양 삼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선도지구에 탈락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25년은 추진위와 소유주가 중심이 되어 주민제안이라는 일반적 재건축 추진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상세계획서에 준하는 재건축 계획과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 조건 또한 속도가 중심이 되었던 24년과는 많이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선도지구는 공공기여라는 급행료를 지불했는데 급행료가 과해도 너무 과했습니다. 25년 재건축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첫 번째, 전문성과 실무 능력, 두 번째, 투명하게 우리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야 하는 바, 우리 소유주의 일꾼으로서 우리 한양 재준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25년에는 제한 요건이 변경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직 성남시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하여 공공기여, 신탁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경 원인을 찾아보면 우선 24년 선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사업의 속도와 이주대책이라는 정책 목표는 거의 달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속도는 아랫마을에서 여러 소란이 있지만 신탁 반강 재화를 통하여 재건축 속도에 박차를 기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주대책은 선도지구 기준만 2,000세대에서 2만 세대 증가, 성남시 자체 이주대책 3,000여 세대를 포함하면 11,000여 세대, 이중 전세 물량이 4,000여 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이후 매년 6에서 7,000 세대가 추가 공급됩니다. 따라서 선도지구 이후의 전세난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추가적 이주대책 요구 등은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공공기여에 대한 소유주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럼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선도지구에 지정된 4개 단지는 25년 하반기에 특별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25년 선정지구는 25년 하반기에 특별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공공기여 급행료까지 지불하였는데도
선도지구와 25년 신청지구와는 불과 몇 달의 시차밖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4년 선도지구 지정 실패에 대하여 전혀 아쉬워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급행료를 아꼈고 지금부터 더 고성능 고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면 선도지구보다 더 좋은 사업성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장에서 6월경 추진이 구성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까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쉬어도 되는 시간일까요? 위 그래프는 각 단계별 실패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부터 6월까지는 소유주의 의사를 묻고 재건축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가장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설정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거의 미미한 비용의 손실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진 2단계부터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관리 처분 이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동반됩니다. 아랫마을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큰 대가 없이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양 재준이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재건축을 통하여 어떠한 아파트를 짓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리팍은 9평 55억, 반자이는 40억, 내미안 신반포는 33억입니다. 약간의 위치 차이는 있으나 저 자산가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장수명과 초고층, 65층, 기준 평당 공사비를 850에서 900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고급화 기준은 일반형 30층 내외 기준 고급화 1000만원, 하이엔드 850만원, 일반형 700만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장수명은 평당 공사비 최소 5% 이상 상승, 65층은 기준형 대비 40% 가까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고급화냐 일반형이냐 이 차이만 해도 분담금이 억 단위로 변하게 됩니다. 혹시 65층의 장수명 고급화 기준으로 아크로나 더 H를 달고 850에서 900만원 든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초고층은 공사비 이외에도 최근 바람 등 환경 문제와 건강 문제, 심혈관 질환, 유산 등으로 자주 언론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마저 1년 이상 소요되어 증가되는 공사비 이외의 이주비도 가구당 수천만 원을 더 부담하여야 합니다. 초고층을 다들 원하십니까? 그 외 신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민간신탁 공공신탁 조합의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어보셨습니까? 민간신탁이 저희 사업 규모 기준 수천억의 수수료가 청구될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용을 줄여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소유주의 총의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한양재준이는 6월까지의 이 소중한 기간에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소유주가 원하고 소유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재건축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인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소유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재건축 추진 방안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